한국 독립운동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 안창호와 이승훈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남입니다. 남강 이승훈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삶의 바닥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오직 진실과 정직으로 사업을 하여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고 청일전쟁으로 큰 손실을 보았던 남강은 깊은 시련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는 1907년 평양에서 도선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때 남강의 나이는 44세이고 도산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삶의 깊이와 정신의 높이를 드러내는 도산의 말과 생각은 시대의 정신을 꿰뚫고 남강의 정신과 삶을 크게 진동시켰습니다. 도산과 남강의 만남은 한국 근현대의 격동하는 중심에서 생명의 가장 깊은 데서 정신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907년 30세 때 안창호는 다시 평양에서 연설했는데 그보다 14살 위인 이승훈이 그 연설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승훈은 이미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안창호는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면서 민족을 깨워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보며 걱정하던 이승훈은 안창호 연설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승훈은 한동안 방 안에 홀로 앉아서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하다가 격정이 솟구치면 방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보고 매우 걱정했다고 그래요. 저 이승훈 선생이 평양 갔다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다. 근데 한동안 그렇게 지내던 이승훈 선생은 마음을 가다듬고는 재산을 팔아서 우산중학교를 세우고 안창호의 교육 정신과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구할 인재를 기르는 일에 혼신을 다했습니다. 이후부터 이승훈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목숨을 바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대줄기처럼 곧게 뻗어나간 삶. 안창호와 이승훈이 언제나 어디서나 민중과 더불어 주위 환경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면 사람들의 삶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참 이가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서 이런 착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창호 선생이 먼저 시작한 건데 미국에서 상투 잡고 싸우는 한인 농포들을 보면서 그들을 교육시킬 때 맨 먼저 찾아가서 가르치는 일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어. 길거리 청소하고 골목 청소하고 가까워지면 그 집 마당도 청소해주고 집에 가서 나중에는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만 하면은 한인 농포들의 생활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뀔 뿐 아니라 눈빛이 바뀌고 옷차림이 바뀌어요. 행동거지가 바뀌어요. 정말 많이 바뀝니다. 이승훈 선생도 교육운동을 시작하면서 안창호 선생처럼 이렇게 자기 동네 새벽에 나가서 자기 동네 길바닥 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분은 오산학교를 세우고 나서는 평생 자기가 설립자이면서 그 이사장이면서 학교 마당 쓸고 변소 청소하는 거 그걸 자기 일로 삼은 사람이에요. 민주시민의 자기 수양과 교육은 주위 환경과 자기 몸가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안창호는
언제 어디서나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자기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몸으로 한 거죠. 생활로 한 거죠. 나라가 망하고 일제 침략과 지배를 당하는 엄혹한 시절에 나라를 뒤잡고 바로 세우려 했던 도산과 남강은 고난과 죽음, 시련과 좌절을 넘어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삶 속에서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던 생명철학자였습니다. 도산과 남강은 생명 자체를 치열하고 온전하게 살았으므로 자유롭고 정직하고 진취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므로 도산과 남강은 진실과 정직을 앞세우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생명은 머무름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도산이 그랬던 것처럼 남강도 어떤 난관이나 시련 속에서도 대줄기처럼 곧게 뻗어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남강 전기를 쓴 사람이 또 다 남강의 시자들이 다 남강에서 하는 말은 남강은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이 있어도 대줄기처럼 앞으로 곧게 뻗어나갔다. 생명은 온갖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살아온 것이므로 생명 자체를 충실히 살았던 도산과 남강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제대로 충실히 사는 사람이 못 돼요. 이미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 언제나 사는 거야. 생명 진화의 역사를 보세요. 10억 년 넘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면서 죽음을 넘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지. 한두 번 죽음을 경험해 본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 속에서 늘 새로운 것이므로 도산과 남강은 자신에게서 자유로웠고 늘 새롭게 되는 젊은이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조금도 게으르거나 머무릿거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실과 정직을 앞세우고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받들면서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은 도산과 남강이 꼭 같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남강, 도산 또는 고당 조만식, 유영모, 함석헌 이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선생님들이거든. 이 5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한 사람도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말했거나 느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언제나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안창호와 이승우는 인격적 주체의 깊이와 자유를 누리며 살았고 전체의 자리에서 전체의 안해됨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산을 만난 후 이승우는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고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이승우는 자신의 목숨과 재산, 생각과 정신을 아낌없이 민족교육 독립운동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죽을 각오로 3.1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그는 죽은 다음 자신의 뼈다귀까지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한 게 없다. 죽은 다음에 이 뼈다귀라도 나라를 위해 교육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으니까 땅에 묻지 말고 표본을 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재료로 삼으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 유언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서울대학,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병원이지, 경성제국대학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 가까이에서 일본 원병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시신을
빼앗겼어. 일본 헌병들이 이승훈 선생의 시신을 탈취에다가 오산학교 뒷산에 묻었대요. 이게 남김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그의 사상과 정신의 중심에는 스스로 하는 인격적 주체의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한없이 깊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남강은 천성이 대줄기처럼 바른 사람이었고 나라를 생각하는 불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깊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강의 제자로서 남강 이승훈을 쓴 김기석에 따르면 남강의 일생을 지배한 것은 겸허하고 맑은 서민정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서민정신, 요새 말하면 민중정신이죠. 민중정신이 그를 이 땅과 이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었고 이 사랑이 그를 헌신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다시 신민의 오산학교, 제주도 유배, 백오인 사건, 기독교 신앙, 독립선언으로 이끌어 불멸의 상을 역사 위에 아로새겼다. 이것이 김기석, 이승훈의 제자로서 나중에 서울사범대학교 학장을 지낸 사람의 말입니다. 그의 자유로운 영혼과 민주정신은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에 그의 동상 제막식에서 한 말은 그의 민주정신과 상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려서 빈창한 가정에 태어나 글도 변변히 못 읽고 여러 가지 고생을 했는데 오늘 이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내게는 너무나 넘치는 일이다. 내가 민족이나 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백성된 도리에 서고 특별한 일을 한 것이 못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가 후진이나 동포를 위하여 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시킨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었으면 저런 동상은 몇백 개를 세워도 참된 영생이 되지 못될 것이다. 이승훈에게 하나님 신앙은 민주정신과 생명철학의 근거였으며 자유로운 영혼의 토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남강은 자신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겸허하게 남을 섬길 수 있었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체의 깊이와 자유를 위한 근거이고 전체의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초월하여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힘과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새롭게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신앙은 그냥 관념적인 고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의 생명 철학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과 정신의 체험, 삶과 정신의 의지, 그것과 하나님 신앙은 별개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신앙에서 그의 삶이 형성되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 신앙이 우러나온 거죠. 도산과 남강의 사람 만드는 일, 도산 한창과 남강 이승훈은 평생 민족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 독립운동은 사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었죠. 사람다운 지도자, 사람다운 인민, 사람다운 시민을 만드는 것이 도산과 남강의 평생의 과업이었습니다. 나라의 토대와 주체인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일으켜 나라를 되찾고 바로 세우려는 민족 교육 이구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어 민중계몽과 교육을 추진하고 만민공동회를 열어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이끌어가게 하였습니다. 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안창호는
나라가 망하게 되자 나라를 뒤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신민회 이름 그대로 민을 새롭게 하는 회예요. 신민, 민을 새롭게 하는 회. 신민이라는 말이 이미 교육 독립운동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민중교육운동, 민중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에요.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덕스럽고 힘있고 슬기롭게 하는 교육운동을 벌였습니다. 기업인으로 크게 성공했던 이승우는 안창호의 뜻에 동조하여 오산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운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안창호와 이승우는 평생 민족의 교사로서 민족 전체를 깨워일으켜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세워서 민족사관학교로 발전시키려 했고, 청년학교를 만들고 천암선을 청년학교의 총무로 세워서 전국 청년학교들의 정신과 문화를 높이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후에 흥사단을 만들고 청년들의 인격과 도덕, 정신과 기계를 높여서 민족의 자주독립운동에 앞장서도록 했습니다.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이끌 때나 민족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위해 헌신할 때 민족 전체를 깨워일으키는 교사의 심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할 때나 임시정부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민족 전체를 깨워일으키는 교사의 심정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민족의 교사 안창호는 사사로운 욕심과 당파심, 권력욕이나 명예욕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한 심정과 자세로 독립운동에 헌신함으로써 민족과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마 안창호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절대 공정한, 사심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는 얘기를 못할 거예요. 사람인 이상 가까운 사람이 있고 먼 사람이 있고, 사람인 이상 자기 조직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을 테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크게 봐서 안창호처럼 사심과 당파심을 버리고 공명정대한 심정과 자세로 일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승우는 오산학교를 민족의 사부를 기른 학교로 발전시켰으며 기독교 진영의 대표로서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이승훈 선생이 평안북도 정주니까 이 한반도가 저 끄트머리거든요. 압록강 가까운 쪽 평안북도 끄트머리 그 정주라는 데인데, 거기서 오산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극정성으로 민족 정신을 앞세우니까 정말 민족 정신에 사무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김수월의 스승 김옥이 나왔고, 또 김수월도 여기 나왔고, 최고 민족 시인으로 평가받는 백석이 여기서 나왔고, 미술 화가 이중섭도 여기서 나왔고, 함석헌도 여기서 나왔고, 소나기를 쓴 황순원도 여기서 한 학기 다녔다고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교육에서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정신과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자극하고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지. 민족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오산학교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고등학교나 무슨 다른 서울고등학교나 경북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민족적인 정신과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었겠지. 그런 데서는 이런 사람들이 못 나오잖아. 도쿄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친 오가와 하루이사 교수는 한중일 정치가 사상가를 연구하는 전문학자인데, 이 오가와 하루이사 교수는 안창호 이승훈이 한중일 삼국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육자고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장 필요한 건 사람다운 사람인데, 안창호 이승훈은 평생 겸허하게 사람 만드는 교육의 전범을 보여준 분이라고 격찬을 했어요. 이 오가와 교수에 의하면은 오늘 부족한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과학기술도 발달할 만큼 발달했고, 또 인권사상도 발달할 만큼 발달했고, 또 정치적인 기관과 제도도 있을 만큼 다 있고, 부족한 것이 뭐냐? 부족한 것은 인간다운 지도자, 인간다운 인민,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산업자본에 다 오염돼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산업 기술 자본에 의해서 생태계도 파괴되고 인간 오염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안창호 이승훈을 통해서 사람 만드는 교육의 전범이 확립되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라도 한중일사에 사람 만드는 운동을 벌려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죠.